결혼 생활하는 중 매년 찾아오는 결혼기념일은 참 행복한 일일 겁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한 결혼 생활이었으면 좋겠지만 삶이라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죠. 분명 힘든 일도 있을 테고 그걸 이겨내고 잘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기에 그날만큼은 굉장히 남다를 것입니다. 저스틴은 기독교인으로 농장에서 자랐죠. 그는 오클라호마 대학에 진학하고 재무 분석가로 일하다 경영학 학위를 따려 다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 아내 에이프릴을 만나 10개월의 연애 끝에 1999년 8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34살의 저스틴 바버와 27살의 아내 에이프릴은 2002년 8월 세 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데이트에 나섰죠. 평범하게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눈 뒤 식사도 다 했겠다. 10시 30분쯤 플로리다 폰테베드라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한 행인이 해변가 근처의 고속도로에 있는 SUV 차량에 쓰러진 상태가 엉망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멍이 들어 있었고 혈흔들이 곳곳에 묻어 있었죠. 행인은 서둘러 911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은 제보자가 말해준 곳에서 쓰러진 남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큰 상처들에도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자신의 아내 에이프릴이 아직 해변가에 있다며 도와달라 간청했습니다. 저스틴의 말을 들은 경찰들은 해변가로 가 에이프릴을 찾았지만 그녀의 숨을 돌려놓을 순 없었습니다. 그들의 세 번째 결혼기념일은 최악의 상황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스틴 역시 공격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곳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게 강도의 소행 같다 전합니다. 그 뒤에 현장으로 그들을 안내해 그때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해안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에이프릴에게 돈이랑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난 뒤 에이프릴을 해변으로 끌고 오려 했는데 제 몸이 총에 맞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기억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이 모호하다고 생각됐죠. 게다가 아무런 단서가 없는 점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면 모래에도 증거가 남지 않을까요? 경찰은 저스틴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말 흔쾌히 경찰에게 협조를 했고 범인을 잡기를 희망했죠. 경찰들은 그의 컴퓨터와 집안을 수색했고 전문가들은 그 컴퓨터를 철저하게 수색을 하는데 컴퓨터 검색 기록에 총을 맞아도 살아남는 방법 등을 고민한 흔적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던 그날 그는 우연인지 정말 소름 끼치는 노래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예전에 그녀를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를 해야 했다. 이런 가사가 담긴 노래였죠. 경찰은 그를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기소시킵니다. 2006년 플로리다주 세인트 존스 카운티 법정에서 그의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 측은 그가 그녀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그녀를 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스틴이 주식으로 잃은 돈 5만 8천 달러를 이야기하며 아내 에이프릴의 보험금이 200만 달러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찾아낸 증거들을 판사에게 제시했으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스틴이 무려 12개월 동안 이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그녀를 물에 빠뜨리려 했지만 그게 실패하자 다음엔 마치 강도의 소행인 것처럼 그녀를 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스틴의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해변에서 자동차가 목격됐다는 증거를 묻으려 하고 있고 또 저스틴은 연봉이 10만 5천 달러의 고연봉이었기에 주식으로 잃은 돈은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다 컴퓨터 검색 기록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검색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그의 옷에 남은 흔적들이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를 쏜 모양새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주장에 배심원들은 혼란스러웠고 의견이 분분해 4일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형에 8명이 찬성, 반대가 4명이었죠. 그렇게 그에겐 최종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2013년 항소를 하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는 고액의 연봉으로 잃은 돈을 충분히 메꿀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랬기에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너무나 비정하지 않습니까? 결혼 3주년이라며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인적 드문 해변가로 데리고 가 그렇게 행복에 잠겨있는 아내를 무참히 했다는 것이요. 비정하고 잔혹하다 싶습니다. 증거가 많지 않다 보니 정말 이 사람이 범인이 맞나 싶다가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가 다운로드했다는 노래가 너무나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사랑했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사의 노래가 있는지 미국이라 가능한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헤어지고 마음에 묻었다는 그런 노래일까요? 이런 가사의 노래를 바로 사건 당일 다운로드 받았다는 게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없지만 우연치곤 너무 찜찜합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던 걸까요? 이런 이상한 노래를 받았기에 사건에 많은 증거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그가 범인이라고 믿을 테죠. 여기 이 사진의 저스틴을 주목해주세요. 이때는 현장에서 상황 설명을 할 때인데 참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바디랭귀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의 행동을 보면 거짓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글을 신문할 당시 떨리는 목소리는 충격과 슬픔을 가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가 눈물을 흘릴 때를 보면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 눈을 짚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으로 눈물을 만들어내려 할 때 자주 보이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연히 거듭되어 너무나 불운하게도 그가 유죄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수상한 행동대로 그가 진범이 맞는지 참 헷갈리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혼 3주년을 보낼 생각에 들떠있었을 아내 에이프릴 바버가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한 곳에서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키노TV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